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멀리 떨어져서 인사를 시작하는데요. 제 복장이 어떤가요? 네, 아침에 늦게 일어났어요. 이제 엊그제 손님 픽업 때문에 식사를 하고 밤 2시 넘어서 잠을 자다 보니까 이제 그런 날이 있은 하루 이틀 정도는 이 불면증이 좀 와요. 규칙적이지 못하니까 생활이. 그래가지고 아침 늦게 일어나가지고 한 10시에 일어났어요. 10시에 일어나가지고 막 나오려고 하는데 옷을 이제 제가 입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 옷에 대해서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잔소리를 좀 듣고 이렇게 오늘 옷을 코디를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귀찮기도 하고 또 나를 봐주니까 좋기도 하고 이런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출근을 하고 나서 이제 한번 점검을 좀 이렇게 하는데 청소 상태는 매반이 이제 나왔고 손님들이 이제 조금만 줄어든 상태라 이렇게 청소 상태는 점검을 않고요. 직원 상태만 한번 점검을 해보려고 그래요. 자, 이제 여기가 그 발 마사지 이제 실이자 직원을 대기하는 곳인데 지금 뭐 2명이 대기하고 있죠. 2명이 대기하고 있고 현재 마사지 손님은 2명이 지금 마사지를 받고 있어요. 자, 그러면 나머지 직원들은 뭐를 하나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고 있죠. 이제 이렇게 자고 있는데 청소 안 합니다. 2명만 있어요. 지금 몽족 대기실인데 아주 그냥 이불 뒤집어 쓰고 쿨쿨 이렇게 자고 있습니다. 점심 때 되면 점심을 먹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죠. 나우족들은 네, 오늘은 거꾸로 1명은 자고 지금 2명은 대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나온 직원들이 좀 오늘 적네요. 그러니까 지금 총 7명, 3명은 아마 밥 먹으러 갔겠죠. 지금 보니까 몽족은 지금 이제 5명이 일을 하고 있어요. 5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2명만 남아 있어요. 자,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직원들이 갑자기 많이 빠지죠. 오늘은 이제 지금이 저녁 시간이에요. 한 5시 정도 이제 됐는데 한국에서는 한 7시 정도 됐겠죠. 오늘은 뭐 여러 가지 중에서도 최근에 한번 그래도 라오스의 사업을 해보시겠다라고 이렇게 구독자분들이 연락이 와요. 또 찾아와서 라오스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러 오십니다. 이렇게 오시는데 사실 2년 차 된 제가 뭘 얼마나 알겠어요. 이제 3년 차죠. 이제 3년 차인데 많이 알지 못해요. 저도 기동량으로 이렇게 이제 듣는 소식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하는 얘기지만 뭐 다른 분들도 비슷한 얘기예요. 쉽게 사업 접근을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그냥 확 해버리지 않으면 점점 하기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라오스가 조금씩 보여지잖아요. 라오스가 조금씩 보여지면 이거는 뭐 때문에 어렵겠고 저거는 뭐 때문에 힘들겠구나. 뭐 직원 문제 등등등 이런 얘기를 이제 점점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하지 않으면 사업을 못하는 경향도 있는데 지금 이제 오늘 얘기하려는 주제는 그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라오스의 그 관광 산업
그 종사자, 한국인 관광사업 종사자의 위기가 다가오지 않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좀 들기 시작했어요. 작년 10월에 손님이 많이 줄었다고 했잖아요. 골프 가격 급등과 함께 관광객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줄었고요. 최근에 이렇게 보면은 실제로 작년에 절반을 조금 넘는 수치가 아닌가, 그런 정도고요. 저희 업소 역시도 마찬가지로 가장 바쁜 시간대가 4시, 5시. 항상 전에는 이 시간대에는 손님이 넘쳐서 받질 못했었어요. 항상 되돌아가는 손님이 있었을 때인데, 지금은 하루는 손님이 그저 있어서 겨우 한 타임, 두 타임 정도 일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루는 예약이 다 안 차고, 이런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나마 지금 성수기라고 하는 지금은 버틸만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저도 이제 3월에는 그 지방에, 라오스의 지역으로 이렇게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그 연유가 뭐냐면, 지금도 이러면 3월 달엔 손님이 뚝 떨어지겠구나. 그게 이제 시기가 언제일 것이냐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늘 우연히 교민분들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4월부터는 비행기가 뚝 떨어진다. 그래서 위기이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길래 실제 비행기 스케줄을 진에어하고 제주항공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지금 제주항공을 보니까 3월 10일 이후에는 일주일에 3편, 4편 이렇게밖에 안 떠요. 3월 달에. 예, 그것도 최저 금액이 $200 정도입니다. 예, 그러면 30만 원이 되는 돈인데, 이렇게 비싸고 비행기가 확 줄어들죠? 다음에 4월 달을 좀 이제 볼 건데요. 4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일주일에 4번 정도 평균 뜹니다. 그리고 탑승료가 $300 가까이 돼요. 거의가. 그런데 비행기 편수가 적은 것도 문제지만 이렇게 가격이 급등하는 거예요. 편도가 이 정도 되면은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죠. 예, 심각하다 생각이 돼요. 왕복이면은 다시 100만 원 가까이 된다라는 지금 그렇게 항공사의 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지네어 쪽을 보게 되면은 3월 달에는 3월 10일까지는 비행기 편이 매일 있어요. 그런데 3월 11일부터 지나게 되면 마찬가지로, 예, 이거 제가 잘못 봤습니다. 3월 달 딱 되니까 일주일에 4편, 이 첫째 주, 둘째 주 일주일에 4편씩, 최저 비용이 28만 원, 편도 비용입니다. 최고 비용이 71만 원까지 올라가요. 다음에 셋째 주부터는 편도 60만 원짜리 17일 날 딱 하루 있고 3월 17일이에요. 그 다음에 넷째 주부터는 아예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지네어가. 그뿐만이 아니고 더 깜짝 놀랄 일은 5월에는 자체 비행기 오가는 편이 없어요. 예, 이건 뭐 제가 검색을 해서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 가지고 티켓팅 검색을 해서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변할지 모르지만은 불과 한두 달 앞에 있는 항공기 홈페이지의 그 티켓팅 스케줄인데, 이거 보고서는 이거 정말 심각하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찾아오시지 않건, 또 여행 계획을 하고 계신 분들은 나름대로의 스케줄 계획을 좀 잘 가지셔야만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렴하게 이용하거나 아니면 사업 계획을 가지신 분들은 최대한 이런 시기를 지나서 이런 시기를 지나보고 관광객이 줄어드는 것을 참고하셔서 사업 계획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 역시도 몸이 화금 줄어들죠.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잠깐 말씀드렸지만 현지인을 대상으로 머리 샴푸 이런 거를 좀 해볼까 해요. 지금 현재 샵 앞쪽이나 아니면 위에 빈 공간이 좀 있어요. 그런 공간을 이용해서 현지인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그 머리 샴푸방을 좀 같이 운영해서 직원들도 안정되게 일을 할 수 있고 저 또한 뭐 이 가게를 운영하는데 좀 더 도움이 받아야 될 그런 사항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뭐 최근에 이제 그 현지인 대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해보시겠다라는 그런 분이야 크게 타격이 없겠지만 한국인을 상대로 하는 그런 그 업종 또는 위치 이런 곳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은 좀 더 신중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자본을 들여서 한다면 그런 사업은 정말 해수가 불투명하거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이유가 저 같은 경우는 3년 되어야 원금이 회수가 될 것 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인테리비하고 첫 해에 진짜 좀 직원들이 너무 떠들어서 좀 조용히 하라겠어요. 인테리어 비용하고 집세 요 들어간 비용이 이제 찾아지는데 3년 걸리겠다고 했는데 정말 3년이 불투명한 그러한 시기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이렇게 또 이어져서 장사가 안 되면 여기 건물이 다음 혹시라도 양도를 하게 되면 그 보증금 비슷한 게 조금씩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제 수익이 될 텐데 어쩌면 수익이 한 푼도 안 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촉보다는 그 뭔가에 대한 예측하는 거, 예전부터 그런 습관이 좀 있었어요. 자, 이런 분야는 앞으로 사업체를 다시 시작하는 분이 어떻게 방향이 흘러갈 것이냐라는 거에 더 이렇게 예측을 해보고 다른 사람들한테 대화를 하는 그러한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오픈한 곳이 있었는데 아마 어떤 업종이라고 자세히 얘기를 하면은 금방 그 당사자분이 보시고 서운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비공개로 말씀을 드리고요. 오픈해서 20일 정도 운영했을까요? 네, 20일 정도 운영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문이 닫아져 있고요. 또 한 곳은 오픈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그 시설은 다 해놓고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또 한인거리예요, 다. 제가 멀리 뭐 다른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또 한 군데 그 인근에도 손님이 오픈을 했는데 거의 없어요. 네, 다 업종은 세 가지가 다 다른 업종이에요. 근데 그 세 군데 몰려있는 업종이 다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요. 또 그와 유사한 올해 새로 오픈한 그런 분도 계신데요. 매우 어려워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그나마 라오스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좋은 사업거리가 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그거는 그 건물 임대업이다. 특히 이제 그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임대업, 숙소, 그런 거나 아니면, 여자와 관련된 사업. 요 두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다른 업종보다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그 건물 임대 사업도 현지 업체와 경쟁을 해야 되는데요. 현지 업체와 좀 똑같은 상태로 경쟁을 하면 현지 업체한테 상대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거기다 그 건물 짓는 것도 훨씬 더 우리가 짓는 것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건물을 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상대가 되지 않아요. 다만 한국인이 운영을 하면은 그 메리트가 있잖아요. 편안하게 운영을 라오스 와서 해외지만 국내에서처럼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는 그러한 그 소규모 그런 데는 아직 무너지진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도 커지면은 장담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좀 들었어요. 지금 한인거리 인근에 아파트를 거의 그 완성돼 가는 것도 있고, 새로 시공해서 이제 시작하는 것도 있고, 작년에 하나, 올해 지금 현재 3개가 지금 아파트 공사 현장이 지금 있고요. 조만간에 올해 안에 시공을 하겠다는 그나마 또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그러면 5개가 한인거리에 앞으로 2년 내에, 뭐 짧게는 1년, 앞으로 2년 내에 아파트 5개가 이렇게 건설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제대로 된 이 주변에 그래도 규모가 있는 아파트가 1개도 없었어요. 근데 그게 5개 정도가 그래도 규모 있게 생긴다고 하면은 판도가 달라지잖아요. 네네. 이렇게 그 주택의 현황도 급격하게 변화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요것으로 오늘은 그 라오스의 사업, 관광 사업은 현재 그 좀 암울하다라는 그런 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칠까 합니다. 네, 다음 기회에 뵙겠습니다.